요즘 우리가 인스턴트 많이 먹는데 인스턴트 같은 경우 먹게 되면 결국은 분해가 안 되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억지로 빼낸 거 외에는 뭘로 가요? 지방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발효를 잘 시킨 거는 지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또 텔레비에 나오는 거 뭐 식초가 다이어트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식초도 다 돼요. 사실은 뭐가 좋다 하는데 그건 하나의 어떤 이미지 개선치고 식초도 식초 천연 발효 같은 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발효를 접근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을 모르면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효소의 유효물질 신진대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약초를 먹으면 뭐예요? 내가 대사가 돼가지고서 흡수가 돼서 가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양약하고 한약하고 뭐냐면 양약은 주로 내가 허파가 아프면은 허파만 낫게끔 해가지고서 양약을 투입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약초 이거는 허파만 낫는 게 아니라 허파와 관련된 것까지도 치유되게끔 만드는 게 이게 약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연결된 게가 또 있거든요. 오장육부가 연결돼가지고 꼭 보면요. 내가 위가 아프다고 위만 고치는 게 아니고 또 신장이 아프다고 신장을 잘함으로 인해서 오줌도 잘 나오고 뭐도 잘 나오고 기능도 있고 어디가 다양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약초다는 것이 가장 바람이 큰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체질에 맞게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맞춰줄 수 있는 풀들이나 약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산에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가지고 있고 뜯으면 다 약초고 제가 각각 얘기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해줘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방법이 여러 가지죠. 지금 약초를 갖다가 물에 담궈가지고서 빼는 방법, 술에 담궈서 빼는 방법, 수증기로 또 빼는 방법 다 있는데 모든 걸 다 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프로테지가 높은 거는 발효 추출법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또 오미자 있지 않습니까? 난 그냥 속이 타더라고요. 오미자 하는 거 보니까 1대1로 집어넣거든요. 오미자가 5가지 맛이잖아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맛이 쓴맛하고 매운맛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씨. 예? 씨에 있죠. 근데 씨를 먹나요 지금 오미자? 못 먹죠. 예? 못 먹죠. 자, 근데 오미자도 있잖아요. 이제 산에 가는데 산에 가면 오미자가 있는데요. 오미자 익은 거 갖다가 좀 말려놓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감기가 올라올 때 그거 몇 개씩 먹으면 감기도 낫고 기침도 나고 오미자가 씹어 먹어요. 끓여서. 씹어 먹어야 돼요. 저는 이제 끓이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끓이고 온도 높이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미자가 그렇게 좋은 건데 우리는 지금 오미자를 갖다가 그냥 1대1 담궈가지고 오미자 단맛하고 신맛하고 매운맛만 빼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담궜냐면요. 요거 한 10분의 1을 깨트려서요. 씨를 깨트렸다고. 뭘로 깨뜨려요? 절구로. 깨트려가지고 한 10분의 1이나 한 20분의 1을 깨트려야 되면 너무 많이 깨트리면 맛이 또 세니까 또 안 좋지. 그래서 그거 씨를 깨트려가지고 담궈놨거든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지 알았더니 저 아랫지방은 그렇게 해서 벌써 제품 플레이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즘 하는 대로 담그고 나중에 건더기가 있잖아요. 그걸 또 빠도 괜찮죠?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건진 걸 가지고서 빻아서 술에 담궈 먹으면요 아주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오미자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뭔가 해야 되는데 오미자를 심어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서성만의 이 지역만의 브랜드를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오미자 많이 심으면 그걸 가지고서 뭔가 내가 변화를 시켜서 뭘 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최고의 오미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미자만 먹고 사나요? 옛날에 오미자를 많이 심었더니 지금 오미자가 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도 오미자를 갖다가 또 뽑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추출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오늘 6번에 보면 전통 약초주라는 게 나오죠. 전통 약초주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막걸리 같은 걸 담글 때 누룩은 뭘 만들죠? 밀가루를 만드네? 쌀을 만드네? 근데 그 흑미죠, 흑미로 누룩을 만들면요 참 좋아요. 흑미로 물 만들어가지고 술을 담그니까 색깔이 아주 죽입니다. 흑미누룩을 만들 때는 쌀을 이제 따가지고서 거기다 뭐냐면 누룩 있지 않습니까? 누룩 파는 거 그걸 이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서 집어넣을 때 이제 온도 습도 맞추면서 거기다가 뭘 넣냐면 솔잎 있죠. 솔잎을 이렇게 들면 그래가지고 술을 담그면 아주 색깔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뭐 말도 안 되지만 말이 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죠. 약초 술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약을 또 사려 많잖아요. 하는 걸 갖다가 하면 되는 거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 용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설탕 때문에 이제 감론을박하는 게 많잖아요. 설탕이 뭐 효소가 좋다라 해서 알는데 방송에 또 이게 뭐냐면 그건 효소가 아니고 설탕물이다 하니까 쑥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 얘기 안 했구나 제가. 되게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더 이상은 안 빠지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다 빠져. 근데 저 더 이상은 안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재작년에 유행했죠. 뭐 섞어가지고 가면 머리 난다고 난리 나던데요. 방송에 들어오고. 그 계속 난리 나면 뭐 일 터지게. 그러니까 방송에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나오는 건 이미 벌써 맛이 간 거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도 심으라는 거 심으면 100% 망한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럼 회장님이 심으라는 거 심으면 아니 전 몰라요. 그걸 뭘 심을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망한다기보다도 이미 벌써 유행 따라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유행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제 보면은 뭐 한다니까 난리시죠. 근데 유행 따라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좋은 거 있잖아요. 그 가지 있잖아, 가지. 그것도 할만하더라고. 가지기도 약을 치는데 마지막에 그 서리가 오기 바로 직전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 보름 내지 20일은 약 안 치대요. 맞나요? 약 안 치죠. 딱이 마지막에 한 20일 정도 약 안 쳐요. 그때 막 서리 오기 바로 직전 가서 따세요. 가지를 따시라고 요만한 거 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담그지 말고 껍질 있지 않습니까? 껍질만 벗겨가지고 담그면요 안토시아닌 최고입니다. 뭐 브루베리니 뭐니 뭐 나요 그거 우리나라 국산 가지 그 전에까지 좀 약을 치니까 좀 그래 찌개인데 마지막에 거기다 버리자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담습니까? 예? 어떻게 끓여야 껍질? 소스로 담그요. 예,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1대1 다 해도 되는데 1대1은 안 돼요. 저는 무조건 만약에 1대1이 아니고 50이면 이게 50이면은 내가 보면 한 40 정도, 30 정도. 설탕이 30이라는 건가요? 예, 30이. 그럼 망가진다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을 저도 우리 집에 항아리가 해놓은 게 있는데 참 잘 됐어. 잘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달지도 않고 하는데 망가지지도 않아. 태양 빛을 그냥 놔두는데도. 근데 어떤 비율로 어떻게 맞춰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연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설탕을 1대1 넣는데 1대1 넣지 말고 적게 넣으라는 얘기예요. 적게 넣어가지고서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가지가 최고더라고 보니까 그거 이상 없는 거 같아. 가 보니까 근데 비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비율을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려면은 그게 그 비율을 맞추려면 이게 있어요. 포도는 당도가 한 18 내지 20까지 나오죠. 포도는 브릭스. 네. 근데 뭐 사과 같은 경우가 브릭스가 14브릭스 나와 14나 15 나올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마늘 당도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반마늘. 30. 반마늘. 30%. 30 이상이 나와요. 다만 거기에 매운건 아닌데 뭐 느끼지만 못할 뿐이지. 마늘이 왜 좋은가 하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당도에 맞춰가지고서 내가 만약에 이게 있어요. 당도가 만약에 20짜리다. 당도만 20에다가 건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0이면은 건지가 만약에 15다. 그러면 실제 남아있는 물 수분은 85밖에 안 되잖아요. 85에다가 당도가 20이니까 또 얼마입니까?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례에 맞춰서 설탕을 넣어서 해줘야 발효 추출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효의 개념을 갖다가 여기 오늘 제가 저희 아내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 안 들어요. 그냥 1대1로 하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조금 말을 듣는데 제 말을 듣게 된 이유가 왜 말 들었냐면 이게 제가 이거 돌아다니면 돈 하나도 못 벌어요. 돈 까먹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혼나죠. 혼나요. 돈 하나 까먹는다. 근데 이제 뭡니까? 공진단을 만들어줬어요. 공진단을 만들어주는데 그걸 먹더니만 내가 꽤 비싼 걸로 만들어줬거든요. 만들어줬더니만 손발이 차가워도 손발이 싹해진 거야. 그랬더니 요즘 와가지고 조금 저를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오늘 그걸 느꼈어요. 여기도 이런 강의도 중요하지만 강의도 하고 뭐도 좀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공진당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공진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초를 만든다 보니까 공진단 하나에 20만 원짜리 있고 30만 원짜리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 공진단 하나에 뭐 5,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거 좀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거라도 내가 맞는 거, 이 지역에서 나온 걸 가지고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이거 대신 내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대형품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시킬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걸 구해가지고 내가 갈아서 만들 수 있는 꼭 뭐 공진당이라고 해, 꼭 뭐 해가지고 뭐 들어가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만들어 보는 거.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좀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있죠. 꼭 발효시켜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거는 발효시켜서 먹어야 할 게 있지만 내가 발효시키지 않고 법제를 해서 할 게도 있죠. 법제를 해서 할 게 있고 꼭 발효시키는 게 법제할 걸 굳이 발효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꽃차 하시는 분 계시나? 저기 있습니다. 꽃차 전문가. 알아요, 꽃차. 꽃차가 난 그 꽃차 하니까 나는 꽃잎만 꽃차를 하는 줄 알았더니 뿌리부터 꽃까지 다 만드는 과정을 꽃차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죠? 꽃차 하니까. 근데 꽃차에서 그 덕금을 하는 이유가 덕금을 많이 하면 지금 꽃차무에 많이 하잖아요. 꽃차를 덕금을 했다 뱉다 데폈다가 데폈다 하는데 그걸 왜 하는지 아세요? 구주포. 네. 드러나는 때 색깔. 그러니까 향이 나고 색깔이 나는 건 맞아. 근데 그 왜 그러냐면요. 세포와 그걸 갖다가 세포가 팍 터지기 전에 얼른 꺼내야 돼요. 식혔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세포가 팍 터지기 전에 얼른 몇 개 더 이렇게
이걸 많이 하면은 말 그대로 향이 남아 있고 색깔도 좀 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꽃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꽃차 지금 허준학교에 꽃차 강사님 두 분, 세 분 다 나와서 강의 들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꽃차도 지금 그냥 꽃차를 쓸 게 아니라 꽃차도 약성의 기능성을 알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은 이미 벌써 꽃차도요 기능성으로 가버렸어요. 홍천은 지금 꽃차 붐이 확 일어나는 꽃차 붐이 일어나는데 꽃차 붐 속에서 뭔가 한 방을 알고 왜 덕금을 해야 되고 왜 하는지를 향도 중요하고 색깔도 중요하지만 어떤 원리에서 하는 걸 알아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도 마찬가지죠. 야생화 하시는 계시나? 아니 야생에 사는 걸 굳이 끌고 내려와가지고서 여기서 하는 걸 야생화를 하는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산으로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해줘야 그게 사실 그 야생화의 의미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이상민 같은 경우는 산에 갔다 지금 상금시대에 보면은 꽃을 갖다가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지금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그렇죠. 발효할 게 왜 내가 발효해야 될 건지 그냥 먹어야 될 건지 아니에요. 뭐 저기 뭡니까 생지황 있죠. 생지황 갖다가 그거 갖다가 9번 쪘다가 해놓으면 숙주황이 되죠. 그 효능이 달라지고 그래. 그러니까 효능이 달라지면서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발효물질 대사가 나오는데 그냥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인지 알아야 되냐면 생명과학을 알아야 발효의 물질 대사를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하는데 어려운 얘기는 뭐 걱정하니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생명체가 가지고서 모든 게 다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지금 그 우리가 그 장이 튼튼하면은 모든 게 다 튼튼하더라잖아요. 그 미국 가면요, 그 똥병원이 있습니다. 똥 보관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똥이 아주 미생물이 좋은 똥을 가지고서 보관해놔요. 그걸 갖다가 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 그걸 넣어줘요. 그러면은 그게 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유의장 장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미생물이 있는데 중간 미생물,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이 있거든요. 나쁜 미생물이 한 20%, 좋은 미생물이 한 20, 30% 이렇게 있는데 요 중간 미생물은 가만히 그거 갖다 해바라기 미생물이라고 그러구만. 딱 눈치를 봐가지고 CN 쪽으로 간대요. 그럼 쪽으로 싹 돌리면은 나쁜 미생물로 가가지고 다 위가 그 내장이 부패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그 약초 계통, 풀 계통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그 뭐냐면 딱 좋아 있죠. 선전하는 거. 딱 좋아 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제 발효된 걸 갖다가 환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먹으면 어디 가서 운동하면 장에 들어가서 운동합니다. 장에 들어가서 미생물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장에 들어가서. 딱 좋아하는 게 그 위에서 퍼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장에 가가지고서 미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생물을 좋은 미생물이 번식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물질 대사를 가지고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저 이제 키가 적잖아요. 저는 이제 요즘 와가지고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하도 이것저것 뭘 먹어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약초를 먹다 보니까 제가 키는 왜소하잖아요, 그죠? 키는 왜소하고 몸은 예소하지만 그제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 없지요, 혈압 없지요, 콜레스테롤 없죠. 거의 다 만점이더라고, 거의 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먹다 보니까 그걸 느끼겠어요. 그리고 왜란다는 얘기지만은 안쓰람하고 잠을 자고 나서도 전혀 모르겠어. 피곤하고. 그게 약초가 사육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여기 귀농 귀춘한 분들 많이 계시나?
네. 특히 그 귀농귀촌하면서 아주 부담되죠. 우리 회원들 중에서 보면은 귀농귀촌 해가지고서 땅을 너무 크게 사가지고서 농사 짓다가 아픈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얘기한다고. 그거 남이 풀 뽑는데도 안 뽑을 수 없잖아. 그 명색이 귀촌해가지고 심는데 거기다가 또 농약 치고 막 칠 수는 없잖아. 여기 명색이 그래도 내려왔는데 그래서 땅은 그냥 되게 터밭도 있고 나머지는 산에 가셔가지고 산에서 뜯어다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면요 산에 가가지고서 잎을 접을 한 10가지 정도 뜯어가지고 그냥 썰어서 발효시켜서 먹어요. 필요해요. 이것저것 뭐 좋다고 하지 말고 한 10가지 갖다가 쑥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 먹으면 필요해요. 고기는 먹지 말고. 고기 조금 먹으시 고기 잘 먹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어떻게 생각하면 고기 소고기 잘 먹고 돼지고기 잘 먹으려고 훔쳐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몸이 건강하고 뭔가 그 생활 편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뭘 교회가 강의 갔었냐면은 여기 저 서석에 그게 있더구만 귀농귀촌자하고 센터. 네. 거기 가서 강의를 한번 했어요. 아, 예, 하셨구나. 제가 거기 분들 초대를 했더니 들었다 와서 나오시나 보다. 잘못 골랐네.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보통 평균을 내보니까 여기 내려올 때 돈 얘기해서 이러더라고요. 5억에서 10억까지 내려오시더라고. 근데 그 내려오셔가지고서 땅 2,000평을 우리 화면에 안 사네. 땅을 2,000평을 산 거야. 농사 짓겠다고. 집 진 거야. 땅을 2,000평 사니 누가 밥 갈아주나? 안 갈아주지. 그 트랙터 산 거야. 뭐 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금 직장도 아니야. 근데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이 귀농귀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제목이 뭐죠 오늘? 이게 부기림 뭐예요? 산악쇼부시가 사역적인데 부기림 뭐예요? 근데 부기림 좀 얻어놨어요? 쓸 게 있어요? 예. 아직은 뭐 활용은 못하고 쓸데 많죠. 가서 받아오면 거기 뭐 많은데 그렇게 해서 뭔가 좀 한 그 팀워크 있잖아요. 한 3-4명 정도 처음부터 3-4명은 안 되고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딱 구심체를 하나 처음에 만들어놔야 돼. 안 만들어놓으면 이 구심체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그렇게 가버리면은 할 게 무척 많죠. 그러니까 생명과학 쪽에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세포를 알아야 되고 미생물을 알아야 되고 뭐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포할 때 굉장히 중요해. 아까 얘기한 거 효소 발효를 잘 시키면은 30 내지 50 나노까지 쪼개지 버리면서 그 세포와 세포 사이를 흡수하니까 모두게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약초 발효와 삼투압. 삼투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삼투압은 이게 중학교 때부터 삼투압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부터 삼투압 얘기 나오는데 그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봐요. 아니 세상에 핏줄이 전부 아침 뭐 지구를 몇 바퀴 돈대죠. 그러셨나요? 실패 다 하는. 근데 술한 잔 딱 하니까 언제 그게 10분도 안 돼가지고 쫙 이해가 안 가. 어쨌든 간에 그게 가는 이유가 저분자로 바뀌어가지고 세포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되니까 빨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삼투압에 의해서 이게 참 중요하죠. 자 봅시다. 그냥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서 1:1을 빼면은 그 속에 있는 수분은 빠질는지 몰라도 거기에 일부 남아있는 약성들은 많이 안 빠져요.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투철하고 적이라고. 그래서 발효를 시키면은 거기에 있는 약성 성분까지 같이 빠져나오니까 내가 적당하게 밖에 또 발효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투압을 그리고 삼투압이 역삼투압 되기 전에 얼른 던져라. 어쩌면 뭐 100일이 있어야 된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일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자꾸 이제 날짜 시간적인 개념인데 시간적인 개념도 중요한 그건 온도가 맞아야지 뭐에 맞아야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 개념도 가져야 되는 삼투압에 대해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자연의 선택이 나오는데 자 왜 이제 약초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발효, 효소에 의해서 거의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움직이는 것도 효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또 모든 게 다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아이를 낳는 것도 모든 것이 효소가 없고 촉매자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예. 술을 이제 이거 참 이게 다른 얘기야. 우리 몸속에는 효소가 한 2천여 가지 이상이 된답니다. 저도 안 봐서 모르지만 들은 얘기죠. 근데 저는 지금 요 술을 갖다가 그만큼 먹으면 가요. 얼굴이 뻘개가지고 뭐 비실비실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저는 먼저 술을 잘 안 먹다 보니까 술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는 나한테서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이 한 대병 먹어도 꽉따라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드시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 효소라는 게 이제 체내 효소가 있고 체외 효소가 있잖아요. 효소가 젊었을 때는 몸속에 2천여 가지 효소가 있으면서 내가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몸에 가지고 있는데 체내 효소가 있는데 술을 계속 드시다 보니까 술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고갈이 돼버려요. 어느 날 고갈이 돼버리면은 술을 드시면은 그 분해를 못 시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학자들은 그러죠. 내가 효소가 다해졌으면은 목숨이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드시더라도 이게 있어요. 술을 드셨다가 좀 쉬었다가 좀 들고 해야 이 위에 속에서도 이건 술이 안 들어오는가 보다. 다른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좀 이게 바꿔 갈 수 있게끔. 그래야지 술을 매일 드시면은 그 술을 분해시키는 효소만 같은 거 나오다 보니까 아주 많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치의 병이 있잖아요. 불치의 병이 걸리신 분들이 뭐냐면은 양약에 의해서 꽉 고칠 수는 없잖아요. 고치고 나서는 약초로다가 뭔가 내가 전체를 보강해 나가야 되는데 나은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재발이 되면 그 다음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을 드시되 매일 드시지 마세요. 매일 드시면 벌써 이 발효를 배우고 효소를 배웠다고 하면은 그렇구나 하는 거를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 발효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발효시킬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발효와 부패와 사이가 있는데 어떤 거는 완전히 부패는 아니지만 발효하고 부패하고 사이쯤 되는데 완전히 그 고기 뭐죠? 그게 홍어인가? 홍어. 예. 홍어는 부패와 발효와 중간쯤 되는가 봐요. 근데 그 최고의 맛이잖아요. 그거 막 쏘는데 그거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니아인데 그걸 갖다 삭힐 때는 뭐 어떻게 삭히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발효라는 게 요구르트도 발효잖아요. 그 우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사과 축제할 때 그거 해봤는데 우유에다가 사과 오메자 식초를 딱 넣어가지고 흔들어 놓으면요 최고의 요플레가 됩니다. 새콤달콤하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주들은 그걸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냥 우유 안 먹어요. 그거 오메자 식초 있잖아요. 그걸 좀 넣어가지고 흔들어 놓으면은 홍보를 해가지고서 그게 맛있어. 그다음에 어렸을 때 보면 아이가 우유 먹다가 젖을 먹어 뱉으면 이게
우물우물 숨도 붙여넣는다고 되죠. 그게 다 그게 결국은 발효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다. 그래서 그 우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치즈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 어떤 발효의 계통인데 발효 효소 작용에 의해서 다 이제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할 게 내가 보기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알코올 발효가 있고 식초 발효고 젖산 발효가 있는데 알코올 발효가 되는 거는 뚜껑을 가능한 한 닫아놔야 되고 식초는 뚜껑을 열어놔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또 초파리가 들어오니까 딱 해놓고 나서 구멍을 뻥뻥뻥 뚫어놓죠. 그래서 그 원래 식초에 그러니까 술과 식초는 같이 가질 수 있죠. 같은 물에서 놀거든요. 이 조건에 따라서 술이 되고 이 조건에 따라서 식초가 되고 이렇게 되고 바뀌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젖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뭡니까 젖산이 굉장히 그 산소가 필요하고 한량이면 젖산이 해가지고 막 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근육이 막 뭉치는 게 그게 다 젖산 때문이죠. 그게 운동을 할 때 네. 뭉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발효 효소라는 게 무궁무진이고 참 뭐 포함 안 된 게 없죠. 거의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발효 가공할 때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우리가 그 옛날에 어머니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해준 것 같아. 그 쌀 밥 같은 경우도 남으면 그거 갖다가 또 그 한 식혜에서 해주고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게 참 맛있었는데 요즘 그걸 뭐 안 하는 것 같아 거기다가. 그다음에 뭐 발효 가지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모든 걸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되고요. 그다음 맨 뒤에 있죠. 맨 뒤에 뜰 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이거 갖다 쓰시죠. 여기 이거 네. 저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그걸 하면서 저를 알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저를 좀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홍천신문에 칼럼을 계속 썼어요. 칼럼을 지금 183회까지 썼나? 그러니까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일주일에 한 번 쓰니까 벌써 180이면 몇 년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뭘 했냐면은 식품 가공사 시험을 봤습니다. 국가대학 시험인데 그게 강원도에서 글쎄 12명인가 되는데 실기 장소가 강원도에는 없어가지고 이제 부산 가서 실기를 봤는데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산화되는 거 그걸 가니까 사과를 만드는데 사과를 이렇게 스러시를 딱 해가지고서 소금물에 집어넣더라고요. 갈변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왜 물어봤냐면 아니 이거 뭐 금방 끓여서 할 건데 왜 굳이 이거 소금물을 넣어가지고 안 시키려 하는 얘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산화된 거랍니다. 사과가. 항산화 물질을 내가 우리가 좋아하는데 항산화 이미 산화된 걸 먹으니까 하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만약 1억 년을 산다고 예를 들어서 1억 년을 산다고 하면은 그 사과에 대한 산화가 된 물질을 먹으면 내가 거기 몇백 년이 죽을 수 있대요. 생명이. 논리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사과를 갈변시키지 않기 위해서 소금물을 식초를 담그는 이유가 그래서 가능한 한 사과 같은 경우를 드실 때 껍데기처럼 드시면 좋은데 까놓고 나오면 갈변되잖아요. 그것이 결국 산화된 거예요. 우리가 맨날 보면은 항산화 맨날 이게 그 얘기잖아. 항산화 물질이 있다, 안토시아닌이 있다, 뭐 있다. 그런 게 다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볼 때 참 중요한 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화된 거, 산화되지 않은 거를 먹는 거. 결국 이제 몸도 늙는 게 산화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게 뭐냐 보세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산소도 산소잖아요. 산소를 내가 잘 취하면은 사는 거고, 잘못 취하면 늙는 거고, 병나는 거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내 몸에 있는 효소의 건강.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181회에 인천신문 기고문에 나간 거 내용입니다. 아마 반장님 이상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거야. 효소의 음식이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바른 길. 그래서 외식하게 되면은 결국은 거의 다 인스턴트 식품이잖아요. 요즘 와서 이제 손주들은 내가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게. 근데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외식 문화가 아닌 젊음을 지키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효소는 생명체의 모든 화학 반응에 작용되는 촉매다.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 효소라는 게 뭐고 발효라는 게 뭐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산소 덩어리가 효소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발효를 잘 시키면 효소 안에 산소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효를 잘 시켜서 먹으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해주는 게 좋다. 이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체내 효소의 사용량은 건강과 수명과 관련이 된다. 술을 드시는 분은 술을 계속 심하게 뭔가 좀 쉬었다가 들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체내 효소가 고갈이 안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골고루 하면 괜찮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소가 많은 음식물을 섭취해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체내 효소가 많아가지고 거의 다 소화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효소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체내 효소가 줄어들으니까 체외 효소를 갖다가 우리가 흡수시켜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에서 효소를 생성시키는 발효식품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여기 와서 얘기하시더라고. 앞으로 뭔 얘기를 하냐. 제가 이게 뭐가 있겠냐 이제 그러는데 제가 느낀 게 여기 와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저 제가 성분이 뭐가 좋고 당기는 뭐가 좋고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고 또 책에 읽고 보다 다 많이 알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약초를 왜 해야 되고 또 이게 또 이 지역에서 약초를 활용하는 게 어떻게 되냐는 얘기하고 그걸 갖다가 활용하는데 발효를 시켜서 효소를 내서 먹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관계도 왜 발효가 돼야 되고 왜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되는 거 갖다가 약간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많이 오셔서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이 한번 찍죠. 네네. 인사 말씀 해주시고 아까 시작할 때는 몇 분 안 계셨었는데 좀 됐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낮에 일하시느냐 또 저녁에 강의 들으시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열강을 해주신 홍천 발효연구의 차기봉 지장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쭉 사진 한번 찍으시죠. 그러면 이상범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